아마 텃밭가수 재배 경험이 적은 분들은 열매도 다 따먹고 없는 나무에 약은 왜 치는가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텃밭가수 심어놓고 처음에는 과일 따먹으면 내팽개쳐 주다가 꽃피고 열매 달리면 그때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초보이고 전문 과수원도 아니고 텃밭과일 재배입니다만 해가 거듭할수록 아이러니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따라 먹는데 어느 과수이나 과일 솎아내는데 시간과 노력을 다 허비합니다. 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꽃피기 전까지는 잎 솎고 꽃 피면 꽃 솎고 열매 달리면 열매 솎고 온통 솎아 따내는 것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병충해 방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도 잎도 나기 전인 겨울철부터 동계 방제 게을리하면 안됩니다. 이때 나무에 아무것도 안 달렸다고 병충해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면 날씨가 따뜻하고 습도가 높아지면 속수무책입니다. 우리 병도 걸리면 낫지 않고 데미지가 있습니다. 작물은 더합니다. 진딧물도 쉽게 잡히지 않지만 해충보다 병균이 더 안 잡힙니다. 지금 우리 사과나무도 긴 여름 탈 없다가 가을 장마에 방제하지 못하였더니 지금 갈반병 시초부터 잡으려고 사흘이 멀다고 방제를 해도 병은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걸리기가 쉽지 걸리면 치료가 어렵습니다. 지금 갈반병으로 낙엽이 지면 지금 당장 한창 비대하고 있는 올 사과도 문제이지만 잎이 떨어지면 내년 개화 신초 나올 양분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후유증은 내년으로도 이어집니다. 복숭아나 자두, 매실과 같은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숭아 자두에도 세균성 구명병이 와 있습니다. 곰팡이가 아닌 박테리아가 일으키는 이 병은 잎에 구멍이 떨어지는 병으로 작년 봄에도 왔지만 올 여름에는 곰보병 소독까지 벌였는데 그때 방지해서 완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가을 장마가 시작되니 다시 병증이 보입니다. 이 몸에도 병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면 다시 재발하는 것처럼 작물 병도 마찬가지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세균이나 곰팡이 포자가 숲에 붙고 또 숨어 겨울을 납니다. 물론 겨울 동계 방제에서도 석회 유황합제 등으로 방제를 하지만 일단 숲이 속으로 월동하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또 시청자분이 자두나 복숭아 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여하튼 지금 잎이 떨어지면 내년이 걱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낙엽 질 때까지 잎을 통해 광합성을 하여 양분을 저장해야 합니다. 과수도 겨울나기 월동 준비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부지런히 광합성을 한 양분을 뿌리와 가지에 저축을 해야 내년 그 저축한 양분으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달고 또 신초도 올립니다. 지금 과수에 가을 방제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병으로 인해 조기 낙엽을 막고 둘째는 가온에 겨울을 나는 병균이나 해충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조기 낙엽에 대한 피해는 조금 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병이나 해충이 새로 생겼거나 남아있는 놈이 있다면 땅 속에 또는 낙엽 속에서 앞에서 설명드린 것 같이 나무 숲이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가급적 방제를 해서 여기에서 월동하는 놈이 없도록 아니면 적도록 해야 내년 과수 농사에서 병충해 방제가 수월합니다. 아니 병충해 발생 빈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 드린 세균성 구멍병뿐만 아니라 이 자두에는 매년 결실기마다 주머니병으로 애를 먹었는데 사전 방제 덕분에 올해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제철에 병이 발생되었을 때는 아무리 방제를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병이나 해충 밖에서도 올 수 있지만 터줏대감처럼 여기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철 방제가 필요합니다. 전정도 사철하는 것처럼 방제도 사철해야 합니다. 텃밭 과수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는 이유가 전정 제대로 하지 않고 방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텃밭 가수 키우는 곳을 방문해 보면 전문 과수원처럼은 못하더라도 여하튼 전정 소홀히 하고 방제 소홀히 합니다. 방제 방법은 별것 아닙니다. 방제 시 살균제, 살충제 모두 혼합하여 칩니다. 초가을에는 그동안이라도 병에 걸리지 말라고 예방용 살균제, 즉 작용기제 카살균제와 지금 있거나 자주 발생하여 있을지도 모를 치료제도 함께 칩니다. 손바닥 농장처럼 세균성 구멍병처럼 세균성 병이 있다면 항생제도 섞어 쳐야 합니다. 이것저것 모두 넣다 보니 농도가 진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때 잎은 두꺼운 늙은 잎이어서 어지간하면 여피 없이 견딥니다.
과일도 달리지 않은 상태에다 이제 2달이 못 가 떨어질 잎이니 조심스럽게 농도 배합할 걱정 필요 없습니다. 으스름 가는 병과 해충 잡을 것 몽땅 집어넣고 전체 농도도 평소보다 높게 칩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되어 낙엽지기 바로 전 또 낙엽 후 석회 보르도액 치고 이제 방제 마치면 됩니다. 특히 보르도액 다른 병에도 예방치료 효과가 있지만 세균성 구멍병 같은 세균성 병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잿빛 곰팡이 같은 진균성 병균도 세균성 병균도 잎에서 철저히 방제를 하지만 그래도 수피 속에 월동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가지에도 꼼꼼히 살포를 합니다. 전문 과수원에서는 황산구리와 석회의 비율을 필요에 따라 조절하여 직접 만들어 살포하지만 텃밭과수에는 저부터도 구입하여 칩니다. 그러니 46식이니 66식이니 48식이니 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치지만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과일나무 몇 포기 심어놓고 그냥 열리면 따먹으면 되지 전쟁은 무엇이고 방제는 또 무엇인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텃밭 과일 팔아먹을 것도 아니니 그렇게 전문 과수원처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록 몇 그루 안 되는 복숭아이고 자두이지만 쪽지 시험 치듯 나도 전문 과수원 못지않게 우량 과일 수확에 도전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의 폭이 많은 것은 텃밭 가수의 재배이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꽃나무도 아니고 이왕 과일 따먹으려고 심었으면 제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 시비 질소 중심으로 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하는 이치나 방법은 제 영상에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